모든 준비는 끝났으니 남은 건 실명뿐이었다. 안녕하세요. 책 한 권의 여유로움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작품은 신춘 작가 양희호의 실명인데요. 눈이 불편해 찾아간 안과에서 의사가 실명 판정을 내린 겁니다. 어떤 심정일까요? 진짜 눈앞이 캄캄해지겠죠. 초조함과 두려움 속에서 보낸 일주일간의 일기 같은 초단편 소설입니다. 신진 작가의 첫 작품과 함께 오늘 하루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실명 양희호 7월 20일 실명 선고를 받았다. 눈이 멀기까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다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다. 지난달부터 사진을 찍을 때 얼굴을 찡그리면 눈이 아파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단순 피로로 치부했다. 무엇이 그렇게 급했길래 병원에 갈 시간도 내어주지 않았을까. 몇 주의 무심함이 인생을 모조리 망가뜨렸다는 생각이 가시질 않았다. 다음 주부터는 영영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지 못하리라. 카메라를 통해 세상을 들여다보는 사람에게서 눈을 앗아가시면 전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하늘은 답하지 않았고 떨군 고개 아래 땅도 묵묵부답이었다. 실명이라니, 실직이라니, 당장 월세를 내기도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다. 시력을 잃으면 사용하지 못할 물건을 팔아야 하는 건가 싶어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3시간 뒤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 하는데 전혀 가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는다. 점장님께 성의 없는 문자를 달랑 남기고 휴대전화를 꺼두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이 중요치 않았다. 닥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7월 21일 아침 일찍 카메라를 챙겨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찍었다. 지하철역의 타일 바닥, 솜뭉치 같은 구름과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 색깔을 바라보며 모든 색과 형태를 눈에 담아두고 싶은 욕심에 사방의 모든 걸 강박적으로 눈에 담고자 했다. 단칸방으로 돌아왔다. 방에 불을 켜자 납작하게 어질러진 방의 모습이 보였다. 정리할지 허기나 채우기로 결심했다. 사왔던 삼각김밥을 한 입 깨물어 먹었다. 좋아하는 맛의 삼각김밥은 이젠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했다. 실명은 찾아오기도 전부터 가슴을 옥죄어온다.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찾아올 사람이 있나? 문고리를 돌리고 나니 문 앞에 서 있을 사람이 짐작이 갔다. 식은땀이 흘렀다. 허리를 구부리고 어깨를 좁히고 눈을 바닥으로 내리깔며 최대한 자신을 낮춘 채로 입을 열었다. 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어제 드려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주까지만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그렇게 미안해하지 마요. 집주인은 손을 연신 내저으면서 날짜를 맞춰 잘 입금하더니 돈이 안 들어왔길래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와본 거요. 평소 잘 입금하니까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어요. 집주인이 화나지 않았다니 잘된 일이지만 언짢은 기분인 것은 사실이었다. 착한 척하고 있어. 결국 돈 뜯으러 왔던 거면서. 7월 22일 귀를 어지럽히는 진동 소리에 눈을 뜨고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카메라를 등록했었는데
오늘 거래가 가능하냐는 글이 와 있었다. 이미 삶의 의미를 잃은 상태였다. 지금 무언가 한다고 어떤 이득이 있기는 할까? 이제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게 있긴 한가? 탁자 위 카메라를 바라보다 휴대전화의 자판을 눌렀다. 네, 오늘 몇 시에 가능하세요? 사진 찍기라는 반질거림을 잃어버린 둘은 강물에나 던져질 잡석에 불과했다. 며칠 뒤에 미래가 무서워 몸소리치는 자신이 불쌍해 입술을 깨문 채 흐느꼈다. 이런 하잘것없는 결말이 두려웠기에 이제라도 점자를 공부하는 것을 고민해 보았다. 반질거림이 다하기 전에 강물 속으로 뛰어드는 것 또한 그러나 가라앉을 용기는 없었다. 지하철로 약속 장소인 발산역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찾아 나서지 않아도 카메라를 알아볼 수 있도록 카메라의 스트랩을 목에 건 채 출구 주변을 서성거렸다. 혹시 카메라 판매자분이신가요? 말끔한 모습의 남성과 그의 손을 잡은 채 따라온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아이. 카메라를 건넸고 계좌로 들어온 돈을 확인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이 쓰던 카메라를 낯선 아이가 이리저리 살피는 걸 보니 오묘한 기분이 들었다. 카메라 사용법은 제가 보내드린 거 보시고 더 자세히 궁금하시면 검색하셔도 잘 나올 거예요. 입가에 쓴 웃음을 짓다가 쪼그려 앉으며 아이와 시선을 맞췄다. 얘, 사진사가 꿈이니? 아이는 우물쭈물했다. 그러자 옆에 서 있던 남성이 사진 찍는 것이 좋은 취미라 생각해서 사주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렇구나. 카메라 잘 쓰세요. 인사를 건네고 지하철역으로 들어섰다. 그의 마음도 지하로 발을 들였다. 사진은 취미구나. 나이 많이 어려 보이던데 카메라 꽤 비싸지 않았나? 자신의 생명줄이 누군가에게는 유년기 추억과 비슷한 금액이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다. 7월 23일 평소보다 눈이 일찍 떠졌다. 여전히 누워 있었다. 휴대전화를 쥐고 카메라를 팔아 마련한 돈을 긁어모아 월세를 이체했다. 남은 돈은 머리가 아플 만큼 적었다. 이래서야 인간다운 삶은커녕 살아남을 수는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밖으로 나섰다. 햇살이 부서져 내리는 한낮. 떼아볕 아래를 지나는 마음은 화창한 날씨와는 꽤 대비되었다. 곧 죽을 사람처럼 백화점에 들어섰다. 건물의 8층까지 올라갔다. 등에는 서점이 들어서 있었다. 검색대에 자판을 두드렸다. 점자 공부. 검색대 화면에 뜬 책을 찾아 계산대로 가져갔다. 계산대 앞에 서 있는 시간을 좋아하진 않았다. 심판받는 기분이 든 탓이었다. 자신을 이상하게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침을 삼켰다. 책을 사는 이유를 묻는 다음에 대신 사주는 것이라고 불러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건물을 빠져나오자 화사한 볕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죽어가는 시력 같은 건 상관도 없다는 듯 세상은 언제나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고개를 들고 바라본 하늘은 수없이 찍어대었던 사랑스러운 모습 그대로였다. 살고 싶었다. 동시에 반짝거리지 않는 자기 삶이 두려웠다. 의사의 말대로 실명한다는 가정의 오늘부터 모든 시간을 점자 공부에 할애한다고 해도 원래처럼 살기는 힘들 것이다.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공포가 싫었다. 삶이 무서워 삶을 외면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인간인지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맴돌았다. 일주일을 넘겨도 나의 눈이 멀지 않는다는 가정. 망상인에 가깝다.
그럼에도 가장 달콤하기에 빠져들기 쉬운 가정이었다. 나의 눈이 멀쩡하다면 다시 이 방에서 나의 삶을 살고 돈을 빌려 카메라를 다시 구하고 직업을 되찾고 빌린 돈을 갚고 모든 건 원래대로 돌아간다. 몽상이나 희망의 이혼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모든 건 원래대로 라는 생각에 꽂혀 몽상에 깊이 빠져들 뻔하였다. 풀린 동공에 점자책이 들어와 쉽게 깨어날 수 있었다. 망설임은 계속되었다. 지금부터 점자를 공부한들 변화가 있을까? 점자 공부책을 펼쳐놓고 첫 장만을 한없이 들여다보았다. 7월 24일 잠이 제대로 들지 못한 채 다음 날을 마주했다. 눈을 감으면 잠이 오지 않고 온갖 몽상이 머리를 채웠다. 그리고 지독하게 그를 괴롭힌 한 가지가 내가 예상보다 일찍 실명한다면 단 하나의 섣부른 몽상은 머릿속을 공포로 가득 채웠다. 잠은커녕 눈을 감기에도 힘이 붙였다. 잠을 자려고 해도 번번이 눈을 영영 뜨지 못할 것 같은 공포가 몰려온 탓이었다. 어딘가에 수면제가 있을 텐데 머리를 비우자는 생각이었다. 알약을 입에 털어놓고 마음을 편하게 두고 싶어 숨을 깊게 몰아쉬었다. 눈 한번 질끈 감았다 뜨면 괴롭지 않을 거야.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몸을 떨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꺼풀이 무거웠다. 정신은 몽롱해져만 갔다. 7월 25일 그러니까 24일인 어제 내내 잠을 잤다. 그리고 깨어나 간단하고 명확한 망상 대처법을 찾았다. 눈이 멀면 도움 요청만 할 수 있게끔 휴대전화를 항상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음성 인식 기능으로 전화를 거는 연습도 해보았다. 더 이상 실명이 그렇게까지 두렵지 않았고 담담하게 마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생각을 하는 머리와는 달리 그의 손은 어두운 방을 더듬거리며 점자 공부책을 찾았다. 공부를 시작했다. 머리가 말끔해졌다. 눈에 담고 싶은 것은 담았고 보이는 삶에 대한 집착도 사라졌다. 가끔 마음이 조금 울렁거리는 실명에 대한 본능적 공포를 제외한다면 모든 건 완벽했다. 무언가를 먹고 싶다거나 누군가를 보고 싶다거나 하는 욕구는 스스로 설득하여 참아낼 수 있었다. 실명은 완벽히 준비되었다. 공부를 하다 지친 나머지 매트리스에 축 처져 누워 있었다. 휴대전화로 좋아하는 노래들을 틀어놓고 창밖에서 떨어지는 황혼을 즐겼다. 머릿속에선 지금까지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유년기의 향수부터 현재까지 느껴온 현실의 쓸쓸함까지 좋으나 싫으나 자신의 인생 첫 번째 장은 이런 식으로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다. 7월 26일 창밖으로 푸른 새벽을 보았다. 초점이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긴장감이 흐려졌다. 모든 준비는 끝났으니 남은 건 실명뿐이었다. 눈이 멀더라도 어떻게든 아둥바둥 살다가 늙어버리고 말면 초원으로 떠나야겠다고. 소나무가 늘어선 해안도로가 있고 소금 머금은 바람이 있고 바람이 뜨거운 여름과 나의 열을 조용히 식혀줄 수 있을 거라고. 숨을 깊게 쉬고 평온히 운명을 기다렸다.